여러분은 죽지 않고 죽어가는 기분을 아시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 천장에 무늬부터 세어봅니다. 어제와 똑같은 무늬, 어제와 똑같은 먼지. 내 인생도 딱 그 먼지만큼의 무게라는 생각이 들면 일어날 기운조차 나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자. 59입니다. 남편이 떠난 지 딱 1300일이 되는 날이네요. 남편이 가고 나서 집안의 공기는 멈췄습니다. 정갈하게 닦인 가구들, 주름 하나 없는 침구. 보수적인 초등교사로 평생을 살아온 저에게 흐트러짐은 곧 죄였습니다. 자식들은 다 커서 제 살 길 찾아갔고 이제 이 24평 아파트에 남은 건 저와 남편의 영정 사진뿐입니다. 여보,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당신은 거기서 잘 있죠? 대답 없는 사진을 보며 혼잣말을 하는 게 제 하루의 전부입니다. 제 인생의 시계는 4년 전 그날 멈춰버렸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날 아침 생각지도 못한 불청객이 제 멈춘 세상을 뒤흔들었습니다. 박순자. 야, 박순자. 문 열어. 친구 미경이었습니다. 저와는 정반대로 화끈하고 거침없는 아이죠. 대답도 하기 전에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온 미경이가 제 침대 머리맡까지 들이닥쳤습니다. 야, 너 아직도 이러고 있어? 꼴이 이게 뭐야? 완전 송장이네, 송장. 어머, 미경아. 여긴 어쩐 일이야? 아침부터 무슨은 무슨. 5분 준다. 아무거나 걸쳐 입고 나와. 오늘 안 나오면 나 여기서 안 나가. 억지였습니다. 하지만 미경이의 고집을 꺾을 재간이 제겐 없었죠. 베이지색 니트에 청바지 하나 대충 걸치고 끌려 내려간 지하 주차장. 미경이의 차는 인천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차 안에서 미경이는 백미러를 보며 립스틱을 짙게 발랐습니다. 미경아, 대체 어디 가는 건데? 나 오늘 집안일도 많고. 집안일 같은 소리 하네. 너 그러다 정말 고독사해. 오늘은 그냥 나 믿고 따라와. 너 살리려고 그러는 거니까. 차는 30분쯤 달려 외딴 주차장에 멈춰 섰습니다. 그곳엔 대형 관광버스 한 대가 서 있더군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버스 창문마다 짙은 커튼이 빈틈없이 쳐져 있었습니다. 사람들 표정은 하나같이 들떠 보였고 기이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여기 어디야? 무슨 관광이야? 순자야, 솔직히 말할게. 이거. 묻지마, 관광버스야. 뭐? 너 미쳤어? 나 안 가. 문 열어. 비명이 터져 나왔습니다. 묻지마, 관광이라니. 평생 남부끄럽지 않게 살아온 저에게 그건 죄악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차 문을 열려 했지만 미경이가 제 손목을 꽉 잡았습니다. 평소답지 않게 진지한 눈빛이었습니다. 박순자, 잘 들어. 너 4년 동안 웃은 적 있어? 밥 한 끼 맛있게 먹은 적 있냐고. 너 지금 죽어가고 있어. 딱 한 번만, 딱 오늘 하루만 다른 사람으로 살아봐. 싫으면 중간에 내려줄게. 제발. 미경이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건 참견이 아니라 친구를 향한 처절한 구조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홀린 듯 차에서 내렸습니다. 버스 계단을 한 발씩 오를 때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죠. 버스 안은 별세계였습니다. 화려한 미러볼 조명이 돌아가고 테이블에는 소주병과 안주들이 가득했습니다. 총무라는 여자가 마이크를 잡고 외쳤습니다. 자, 이름 묻지 마세요. 나이 묻지 마세요. 오늘 하루는 그냥 남자와 여자로만 즐기는 겁니다. 비도덕적이고 저속하다는 생각이 머리를 채웠습니다. 당장이라도 도망치고 싶었죠. 그때였습니다. 총무가 제 앞으로 파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번호가 적힌 제비 뽑기였습니다. 12번. 12번 여자분 누구세요? 제가 고개를 숙인 채 손을 들자 버스 맨 뒤쪽에서 한 남자가 일어났습니다. 60대 초반쯤 되었을까요? 짙은 회색 셔츠에 단정하게 빗어넘긴 머리. 생각보다 선하고 맑은 눈매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남자가 성큼성큼 다가와 제 옆자리에 앉았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들린 순간 이상하게 심장 한 구석이 덜컹거렸습니다. 4년 동안 차갑게 식어있던 제 가슴에 아주 작고 뜨거운 불씨 하나가 떨어진 기분이었습니다. 이 여행이 제 인생을 어디로 끌고 갈까요? 지옥일까요? 아니면 꿈에도 그리던 낙원일까요?
버스는 이제 막 주차장을 벗어나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커튼 뒤에 숨겨진 우리들의 이야기가 그렇게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달리는 버스 안 커튼이 쳐진 창밖은 보이지 않습니다. 대신 제 안의 도덕심이 사정없이 흔들리고 있었죠. 이름도 나이도 사는 곳도 묻지 않는 곳. 이 안에서 우리는 그저 숫자로 불리는 유령입니다. 제 옆자리에 앉은 12번 남자 민호 씨. 그와 저 사이에는 채 10cm도 안 되는 서먹한 공기만 흐르고 있었습니다. 앞 좌석에선 벌써 맥주 캔 따는 소리가 들립니다. 어떤 커플은 벌써 어깨동무를 하고 까르르 웃어대더군요. 그 무질서한 활기가 저에겐 마치 가시방석 같았습니다. 저는 그저 무릎 위에 놓인 가방 끈만 꼭 쥐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많이 불편하시죠? 억지로 오신 모양입니다. 아, 티가 많이 났나요? 친구가 하도 성화라서요. 저도 그렇습니다. 은퇴하고 집에만 있으니 딸애가 보기 안쓰러웠나 봐요. 이런데 오면 사람 사는 맛 좀 난다길래 왔는데. 저도 영 쑥스럽네요. 민호 씨의 목소리는 의외로 담백했습니다. 술 냄새를 풍기며 치근덕대는 사람들과는 결이 달랐죠. 그는 억지로 대화를 이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제가 안정을 찾을 때까지 묵묵히 자리를 지켜줬습니다. 그 배려가 묘하게 안심이 되더군요. 어느덧 버스가 고속도로에 접어들자 실내 조명이 꺼졌습니다. 총무의 안내 멘트가 들려왔죠. 자, 이제 서로에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사방에서 속삭이는 소리, 그리고 담요를 뒤집어 쓰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둠이 내리자 사람들의 욕망은 더 노골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저기요. 12번님. 네, 말씀하세요. 민호, 저도 사실 이런 분위기 참 낯설고 무섭기까지 합니다. 그런데 혼자 있는 것보다는 누군가 옆에 있다는 게 조금은 위로가 되네요. 저도 그래요. 사실 아까부터 심장이 너무 뛰어서. 민호 씨가 천천히 손을 내밀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그의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제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가만히 얹었습니다. 순간 찌릿한 전기가 온몸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떠난 후 4년. 누군가의 온기가 제 피부에 닿은 건 처음이었습니다. 그의 손바닥은 단단하고 거칠었습니다. 평생 성실하게 일해온 사람의 정직한 손이었죠. 그는 제 손가락 사이로 자신의 손가락을 조심스럽게 끼워 넣었습니다. 연인들이나 하는 그 깍지를 말입니다. 손이 참 차갑네요. 고생 많이 하신 손 같습니다. 그냥 남들 사는 만큼만 살았어요. 애들 키우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이제는 그 손 본인을 위해서만 쓰셔도 됩니다. 오늘 하루만이라도요. 그의 말 한마디에 꾹꾹 눌러 담았던 서러움이 울컥 올라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보호받고 싶다는 생각, 나도 아직은 따뜻한 피가 흐르는 여자라는 사실. 그걸 잊고 살았습니다. 잠시 멈춘 휴게소. 우리는 따뜻한 캔커피 하나를 나누어 가졌습니다. 차가운 가을바람 속에 민호 씨가 자신의 겉옷을 벗어 제 어깨에 걸쳐 주었습니다. 옷에서 배어나오는 은은한 비누 향과 체온. 저는 그 향기가 너무 좋아서 자꾸만 고개를 옷깃에 파묻게 되더군요. 순자 씨라고 불러도 될까요? 아까 친구분이 부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네, 민호 씨. 제 이름. 참 오랜만에 불려보네요. 늘 누구 엄마 박 선생님으로만 살았는데. 민호 이름이 참 곱습니다. 순자 씨. 오늘 우리 저 사람들처럼 요란하게 놀지는 못해도 서로의 이름은 기억하는 하루를 보내기로 하죠. 민호 씨는 제 눈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에 거짓이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묻지마 관광버스에서 만난 인연이라 손가락질 받을지 모르지만 적어도 이 순간만큼은 제 인생에서 가장 진실한 위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도 잠시였습니다. 다시 버스에 오르려는 찰나 제 휴대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아들에게서 온 전화. 죄 지은 사람처럼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만약 아들이 제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누구와 있는지 알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순자 씨, 무슨 일입니까? 얼굴이 안 좋아요. 아, 아들이에요. 어떡하죠? 저 지금 무서워요.
민호 씨가 제 어깨를 단단히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침착했지만 버스는 다시 출발하려 엔진 소리를 높이고 있었습니다. 현실과 일탈의 경계선에서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이 전화를 받아야 할지 아니면 다시 저 어두운 버스 안으로 숨어들어야 할지.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을 화면 위로 가져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민호 씨가 제 손을 낚아채듯 잡았습니다. 지금 받지 마세요. 지금 받으면 당신은 다시 박순자로 돌아가야 합니다. 오늘은 그냥 제 옆에 여자로만 있어주면 안 되겠습니까? 멀리서 총무에 재촉하는 목소리가 들리고 버스 문이 닫히려는 찰나였습니다. 저는 아들의 전화를 뒤로 한 채 민호 씨의 손을 잡고 다시 버스 계단을 올랐습니다. 그것이 제 인생 가장 위험하고도 찬란한 반항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선을 넘어본 적이 있으신가요? 평생 교단에 서서 아이들에게 정답만 가르치던 저에게 그날의 선택은 인생이라는 시험지 전체를 오답으로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아들의 전화를 외면하고 다시 올라탄 버스. 등 뒤로 닫히는 육중한 버스 문소리가 마치 감옥문처럼 들렸습니다. 하지만 이상하죠. 그 공포 뒤로 묘한 해방감이 밀려왔습니다. 버스가 도착한 곳은 강원도 정선의 깊은 산골이었습니다. 총무는 이미 술기운이 거나해진 사람들을 내리게 하더니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내뱉었죠. 자, 12번 커플. 201호 키 여기 있습니다. 오늘 밤은 두 분이서 오붓하게 지내시면 됩니다. 2인 1실.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제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저기, 이건 좀 아닌 것 같아요. 저는 미경이랑 같이 자는 줄 알고. 순자 씨, 걱정 마세요. 제가 소파에서 자면 됩니다. 밖이 너무 춥고 안개도 깊어서 다른 방을 구하기도 힘들 것 같네요. 민호 씨는 제 곤란함을 읽은 듯 먼저 앞장섰습니다. 그의 널찍한 등을 보며 계단을 오르는데 발소리가 유난히 크게 울렸습니다. 꼭 제 심장 소리 같았죠. 방 안은 정갈했습니다. 하지만 창가 너머로 비치는 달빛조차 숨이 막힐 듯 어색했죠. 민호 씨는 짐을 내려놓고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차가운 산 공기가 방 안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차 마실까요? 아까 매점에서 녹차 티백을 좀 샀습니다. 아, 네. 고마워요. 순자 씨, 오늘 참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들 전화. 무시하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저도 잘 압니다. 차를 건네받는 손끝이 살짝 스쳤습니다. 아까 버스에서 잡았던 손인데 단둘이 있는 공간에서 느껴지는 온기는 전혀 달랐습니다. 더 뜨겁고 더 노골적이었죠. 저는 찻잔을 쥔 채 한참 동안 바닥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저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평생 애들 가르치고 남편 뒷바라지만 하던 여자가 이런 데 와서 저 정말 나쁜 엄마죠? 누가 감히 순자 씨한테 돌을 던지겠습니까? 4년 동안 그 적막한 집에서 혼자 견뎌낸 시간을 누가 대신 살아줬나요? 당신도 사람입니다. 사랑받고 싶고 온기를 느끼고 싶은 그냥 한 여자일 뿐이에요. 그 말이 제 가슴에 둑을 무너뜨렸습니다. 4년 동안 단 한 번도 듣지 못한 말. 누구의 엄마도 아니고 선생님도 아닌 그저 여자라는 그 평범한 단어가 저를 무너지게 했습니다. 참아왔던 눈물이 찻잔 안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그의 품은 생각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따뜻했습니다. 남편의 채취와는 다른 낯설지만 포근한 민호 씨만의 냄새가 코끝을 스쳤죠. 저는 홀린 듯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4년 만에 처음으로 혼자가 아니다라는 감각이 온몸의 세포를 깨우는 것 같았습니다. 순자 씨, 나이 50, 60에 사랑이 올 줄은 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고 알았어요. 내 인생도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걸요. 그의 입술이 제 이마에 그리고 뺨에 천천히 닿았습니다. 조심스럽고 정중한 몸짓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열기는 숨길 수 없었죠. 평생 지켜온 금기가 깨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이 밤이 지나면 다시 지옥 같은 일상으로 돌아가야 할지라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오롯이 저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침은 예고 없이 찾아왔고 우리는 다시 현실의 땅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부평역 앞.
어젯밤의 온기는 온데간데 없고 차가운 도시의 소음만이 우리를 반겼습니다. 민호 씨는 제 연락처가 적힌 쪽지를 소중히 주머니에 넣으며 약속했죠. 꼭 다시 연락하겠노라고. 어머, 이게 무슨... 엄마, 어제 전화를 왜 안 받아? 이 사람 누구야? 설마 어제 외박한 게 이 사람이랑 있었던 거야? 아들이었습니다. 어제 전화를 받지 않아 위치 추적이라도 한 모양인지 준우가 제 앞을 가로막고 서 있었습니다. 아들의 서슬 퍼런 눈빛과 민호 씨의 당황한 표정. 제 심장은 아까보다 더 세게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제정신이야? 아버님 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이런 파렴치한 짓을 해. 당장 차에 타. 준우는 민호 씨의 멱살을 잡을 듯 달려들었고 사람들의 행복은 왜 늘 짧고 대가는 왜 이토록 잔인할까요? 부평역 광장의 싸늘한 공기 속에서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평생 제 자부심이자 보석이었던 아들 준우. 그 아이의 눈에 비친 저는 더 이상 고상한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낯선 남자와 외박을 하고 돌아온 이해할 수 없는 노년의 여자일 뿐이었죠. 말씀 좀 해보시라고요. 우리 엄마 데리고 어디 갔다 오신 거냐고요.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엄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내가 어떻게 압니까? 진정하세요. 따님. 아니 아드님. 그런 파렴치한 자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 여행을. 여행? 묻지마 관광버스 타고 다니는 게 여행입니까? 엄마 당장 차에 타요. 아버님.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다고 엄마가 이래? 나 창피해서 얼굴을 못 들겠어. 창피하다는 그 말. 가슴에 대못이 박힌다는 게 이런 기분일까요? 아들은 제 팔을 억세게 잡아 끌었습니다. 저는 민호 씨에게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한 채 죄인처럼 아들의 차에 밀려 들어갔습니다. 백미러 속으로 점점 멀어지는 민호 씨의 망연자실한 모습. 그게 우리의 마지막인 줄 알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거실을 뒤엎을 듯 소리를 질렀습니다. 돌아가신 아버지가 하늘에서 통곡하실 거라는 둥, 엄마가 어떻게 이럴 수 있냐는 둥. 쏟아지는 비난을 들으며 저는 가만히 남편의 영정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사진 속 남편은 평소처럼 무심하게 웃고 있더군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당신은 죽어서도 저렇게 웃고 있는데 왜 나는 살아있으면서도 죽은 듯이 숨만 쉬어야 할까? 엄마 제발 정신 차려요. 그 나이에 무슨 연애야? 사기꾼 아니면 꽃뱀들이나 모이는 데를 왜 가냐고. 그 남자 연락처 줘요. 내가 가만 안 둘 테니까. 그만해라. 뭐라고요? 그만하라고 했어. 내가 뭘 안다고 그 사람을 욕해? 내가 내 외로움을 단 한 번이라도 들여다본 적 있니?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평생 순종적이기만 했던 엄마의 반격에 준우는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하지만 한 번 터진 둑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가슴에 쌓인 시퍼런 멍들이 말줄기마다 튀어나왔습니다. 너희들 명절에 오면 뭐라고 하니? 엄마 아빠 목까지 건강하게 오래 사세요 그러지. 그게 나한테는 얼마나 잔인한 말인 줄. 아니? 이 적막한 집에서 온기 하나 없는 침대에서 나 홀로 4년을 버텼어. 너희들한테 짐 안 되려고 이 악물고 버텼다고. 그런데 내가 사람 온기 좀 그리워한 게 그게 그렇게 죽을 죄니? 준우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 한 게 아니라 못한 거겠죠. 자식들에게 부모는 언제나 그 자리에 있는 바위 같은 존재여야 하니까요. 그 바위 밑에 얼마나 많은 벌레가 기어다니고 틈마다 얼마나 깊은 이끼가 끼어 있는지 자식들은 관심이 없었습니다. 며칠을 알아누웠습니다. 민호 씨에게선 수십 통의 문자가 왔지만 차마 확인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이름도 모른 채 끝냈어야 할 인연을 너무 깊게 들인 건 아닐까 후회도 했습니다. 그때 현관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우였습니다. 그런데 아들의 손에 낯익은 보온병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좀 일어나 봐요. 이거 그 아저씨가 주고 가셨어요. 그 아저씨라니? 민호 씨가 여길 왔었니? 집 앞에서 하루 종일 기다리시더라고요. 나한테 멱살을 잡히면서도 엄마 안부만 물으셨어요. 이거 전해주라고. 엄마가 좋아하는 둥글레 차라고요. 보온병을 건네받는 순간 온몸에 온기가 확 끼쳐왔습니다.
민호 씨는 준우를 찾아가 무릎이라도 꿇을 기세로 빌었다고 합니다. 순자 씨는 아무 잘못이 없다고 외로운 사람을 흔든 건 자기 잘못이니 제발 엄마는 미워하지 말아 달라고요. 아들은 그 남자의 진심 어린 눈물에서 자신이 보지 못했던 엄마의 여자를 봤다고 했습니다. 죄송해요, 엄마. 내가 너무 내 생각만 했어요. 엄마도 누군가 기댈 어깨가 필요하다는 거 이제야 알 것 같아요. 그 아저씨, 좋은 분 같더라고요. 아들의 사과에 참았던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이제야 세상이 저를 한 사람으로 인정해 준 것 같아서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켰습니다. 수십 개의 문자 중 마지막 문자를 읽었습니다. 순자 씨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당신이 용기 낼 때까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기다릴게요.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화장을 고쳤습니다. 아들이 사다 준 옷을 입고 민호 씨가 준 둥글레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이제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습니다. 남편에게는 미안하지만 남편도 하늘에서 제가 웃는 걸 더 좋아할 거라 믿기로 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서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그곳엔 여전히 그가 서 있었습니다. 빗속에서 우산 하나를 받쳐든 채 1300일 전 멈춰버린 제 시계를 다시 돌려줄 단 한 사람이 말이죠. 여러분, 가을에 피는 꽃을 보신 적 있나요? 봄꽃처럼 화려하진 않아도 찬바람을 견디며 피어난 그 빛깔은 참으로 깊고 단단합니다. 제 인생에도 그런 가을꽃이 찾아왔습니다. 환갑을 앞둔 나이에 다시 누군가를 기다리고 누군가를 위해 온매무새를 가다듬는 일이 생길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오늘은 조금 특별한 날입니다. 양가 자식들이 처음으로 한자리에 모이는 날이죠. 민호 씨의 딸과 제 아들 준우. 그리고 우리 두 사람. 화려한 예식장은 아니지만 정갈하게 차려진 음식들 사이로 흐르는 공기가 이전과는 사뭇 다릅니다. 우리 아빠 요즘 거울 보는 시간이 늘었어요. 엄마 돌아가시고 그렇게 적막하던 분이 말이에요. 순자 아줌마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 어머니 잘 부탁드립니다. 제가 못해드린 거 아저씨가 많이 채워주세요. 고맙네. 내가 순자 씨 눈에 다시는 눈물 안 고이게 노력하겠네. 서로의 상처를 아는 사람들이 모여 나누는 대화는 소박했지만 따뜻했습니다. 자식들의 축복은 그 어떤 보석보다 빛나는 예물이었죠. 우리는 거창한 합가 대신 각자의 집을 오가며 서로의 정막을 채워주기로 했습니다. 따로 또 같이. 우리 나이에 딱 맞는 지혜로운 거리두기였죠. 어느덧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다시 그 주차장을 찾았습니다. 짙은 커튼이 쳐진 관광버스가 여전히 사람들을 실어 나르고 있더군요. 하지만 1년 전에 저처럼 고개를 숙인 사람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 곁엔 이제 제 이름을 다정하게 불러주는 민호 씨가 있으니까요. 순자 씨 기억나요? 우리 여기서 12번 부르면서 만났잖아요. 어떻게 잊겠어요? 그때 제가 얼마나 도망치고 싶었는데요. 미경이 손에 끌려오지 않았으면 어쩔 뻔했나 몰라요. 이제는 번호표 필요 없죠? 박순자 씨, 내 옆에 있어줘서 고마워요. 우리는 버스 대신 민호 씨의 작은 승용차에 올랐습니다. 창문을 열자 시원한 가을바람이 들이닥쳤습니다. 예전엔 춥게만 느껴졌던 바람이 이제는 제 뺨을 간지럽히는 기분 좋은 손길처럼 느껴집니다. 민호 씨가 카오디오의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1년 전 그 펜션에서 함께 들었던 노래가 흘러나왔습니다. 민호 씨, 저기 좀 봐요. 코스모스가 참 예쁘게 피었네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늦게 핀 꽃이 더 향기롭다더니 딱 순자 씨 같네요. 남편의 사진 앞에서 죄책감에 떨던 밤들은 이제 추억이 되었습니다. 죽은 이의 곁을 지키는 것보다 살아있는 이의 손을 잡는 것이 남편이 진정 바랐던 제 모습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더 이상 누군가의 그림자로 살지 않습니다. 인생의 황혼. 누군가는 해가 지는 시간이라 말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노을이 가장 붉고 아름다운 건 곧 다가올 밤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걸요. 제 인생의 시계는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초 1초가 아깝고 소중한 진짜 인생 말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적막한 거실에서 혼자만의 섬에 갇혀 계신 분이 있나요? 용기를 내어 세상 밖으로 한 걸음만 나오세요.
사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란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있는 오늘이 우리 생애 가장 젊은 날이니까요. 여러분, 저 오늘 참 행복합니다. 여러분도 꼭 행복해지세요. 제 이름은 박순자. 다시 피어난 10월의 꽃입니다.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